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환입니다. 오늘도 김종대 레이더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외교, 국방, 군사 문제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면서 전문가입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뭐 석학까지는 아직은 그럴 나이는 아니고 뭐 한참 현역되니까 워낙 예. 이제 뭐 연륜과 이런 경험들이 뭐 우리가 뭐 실제 일어나고 있는 국회 문제 상황 뭐 예. 이런 것들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감사드리죠. 방송할 때마다 저도 전화를 종종 받고 문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에 네. 반응들이 팍팍 오는 것 같아요. 글쎄, 뭐 아무래도 좀 요즘 시절이 특히 정부에 대해 가지고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쓴소리가 네. 조금 반응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제가 표현이 자유로우니까 네. 어디 구애될 일이 없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떤 예방 조사가 필요할 때 그런 어떤 백신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쓴소리라는 표현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정부를 위한 조언에 그렇죠. 대한 예, 반응이 예. 오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는데 그 얘기 하다 보니까 김종대 의원께도 직접 이렇게 연락 주시는 이제 인사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무엇보다도 김종대 의원과 이렇게 나눈 대화는 실제로 장관도 또는 국가에 있는 뭐 장관급 위원장이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좀 더 우리 방송을 좀 포근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미군 관련된 이야기 한겨레 신문에서 이번에 칼럼을 쓰셨던데 예. 비어버린 미국 탄약고와 확장 억제의 진화 이제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제 방식으로 좀 궁금한 내용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란과 전쟁하면서 네. 진짜 무기를 많이 소진해 버려서 대한민국 안보에도 혹시라도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무기를 많이 소진했느냐 이 부분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소진된 정도가 중증 빈혈 증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네. 피가 빠져나가고 혈액 수치가 떨어지면 이게 갱년기 빈혈 증상이 있는데 네. 딱꼬 모양이에요. 딱꼬 모양. 그러니까 이게 이란 전쟁 때 왜 그래 많이 썼냐 다들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란 전쟁 전부터 모자랐어요. 우크라이나 전에서 팍팍 썼다고. 아, 우크라이나 전에 직접 무기를 다 이제 보내줬습니까? 보내줬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작년 1월에 집권할 때 이미 재고가 위험 신호였어요.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왜 이렇게 많이 퍼줬냐 이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더 쓴 거야, 이란전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재고에서 또 절반을 썼다 이거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 한 4분의 3이 날아간 겁니다. 적정 재고량에서.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컨대 제일 많이 쓴 게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같은 네. 거. 그 이란 전쟁 2월 말에 일어나고 처음에 3, 4주 동안에 한 800발을 쐈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집중해서 쏜 건데 그때 재고가 한 2,500, 600발 정도였는데 거기서 그냥 800발을 쐈고 그 뒤에 또 쏜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총 한 1,700발 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남아있는 게 얼마겠어요? 예. 이제 한 1,000발? 1000발 남아 있으면 이게 이제 미군은 그러면 적정 재고량이 얼마입니까?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걸 뭐 수치로 이렇게 딱 제시한 적은 없지만은 네. 이란 전쟁 하나에서 가진 것 절반을 저렇게 허비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어떤 아무리 작은 전쟁이 일어나도 대응 못 합니다,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이 뭐 길이 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공모함에서 네. 이렇게 그 공습을 할 때 그 주로 날려보내는 주력 무기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전투기가 가서 그 때렸잖아요. 폭격을 했죠. 예. 예, 전투기나 폭격기가 가서 했는데 현대전은 주로 미사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4월에 미국의 F-15E 전투기가 이란에 들어갔다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그 내막이 밝혀지지만은 이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어깨에 매는 거. 네. 요것이 딱 전투기 날라오는 거 조준해서 쐈을 때 이 조종사가 저기 레이더파로 이렇게 뭐 자기를 조준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0.5초 만에 얻어맞았어요. 와. 그리고 그냥 조종사가 완전히 적지에 들어간 거, 그 특수부대 넣어가지고 간신히 구출했잖아요. 예, 예. 그때 구출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런데 누가 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얻어맞았어요. 0.5초 만에.
그러니까 이게 전투기가 들어가서 뭔 작전을 한다는 게 말이 쉽지. 이게 그냥 견착식 대공 미사일에도 격추가 되니까. 그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미사일로만 했어요. 예. 미사일로. 그런데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순항 미사일이라서 이제 1000km, 심지어 2000km도 날아가는데 대신 좀 가벼워요. 네. 탄두 중량이 가벼워가지고 이거는 크게 어떤 시설을 지하 시설도 파괴를 못하고 지상에 있는 시설 정도 파괴하는데 저번에 초등학교 학생 네, 60명이 사망한 게 그게 토마호크 미사일에 네. 의해 파괴된 거거든요. 그게 한 발에 얼마쯤 합니까? 요것도 뭐 보통 한 몇백만 달러 정도니까 수십억 원.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평생 벌어도 그거 한 발 못 사요. 평생 벌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거의 없다. 네. 몇십억짜리 이제 한 발 쏘면 그런데 그게 이제 적정 재고량이 얼마인지 우리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3, 4천 발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걸로 그냥. 그것도 예. 최소량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3, 4천 발도 적은데 전 세계를 커버하려면. 예, 예. 그런데 미국의 생산 방식이 냉전 이후에 바뀐 게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적시 생산이라 그래서 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빨리 대주자. 평소에는 재고량을 제로로 유지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게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을 높이려면은 네, 예. 재고가 많으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포탄이나 미사일은 수명 주기가 짧아가지고 예. 이게 항원, 항습, 수평으로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밀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보관 조건이 까다롭고 수명도 짧아요. 화약이라는 게 그게 수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많이 생산해 보면 감가상각비가 엄청나게 나가는. 유통기한은 한 대체로 얼마쯤 됩니까? 한 3, 4년 정도 됩니까? 3, 4년 뭐 그 정도는 되죠. 예. 4, 5년도 되고 그러는데 그 10년씩 이렇게는 보관을 하면 못 쓴다는 거죠. 가능한데 그게 이제 성능이 불발탄 비율이 높아지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군도 돈을 아끼고 방산업체도 돈을 아끼려면은 재고 감가상각을 줄인다. 네. 평소에 쓰는 것만 탁탁 넣다가 전쟁이 나면 그때 가서 왕창 납품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미사일에 들어가는 고체 모터, 고체 연료 모터. 이제 요즘은 액체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쓰거든요. 네. 그건 모터가 달라요. 특수한 모터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센서, 그 다음에 그 특수 주물, 주조. 네. 이런 것들 미국에서 이거 조달을 못하고 더 심각한 건 숙련 노동자가 감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반도체하고 히토류는 해외 공급망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생산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다 어디서 구해오냐고. 그런 사이에 인프라, 제조업의 인프라는 붕괴되어 있는 거고. 예. 이래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재고를 적게 유지한다는 방침에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감당을 못하는 사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 전쟁에서는 모자라가지고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다 빼갔습니다. 빼갔다는 건 이제 미군이 원래 배치시켜 놓았던 걸 다시 가져가서 썼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사드. 네. 발사대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알맹이, 요격탄은 가져갔어요. 네. 그리고 패트리어트. 이것도 가져갔습니다. 뭐 한국은 지금 껍데기만 있고 실제로 방어 능력이 없네. 그 사드 들어올 때 우리가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예. 이거 전략자산 들어온다고 중국하고 무역 그거 손해보면서 얼마나 국내 국론 분열돼 가면서 그 아프게 비싸게 주고 들여왔는데 나갈 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쌩 도둑놈 같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우리나라 안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일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빼버리면 전략자산을 그 뭐 예를 들어서 대중국 뭐 방어망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뭐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미군이 그냥 이렇게 좀 무시해버리는 거냐? 어떻게 아니 배치할 때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때리면 대책이 없다. 이거 없으면 곧 우리나라 망한다. 죽는다. 예. 이런 식으로 들어와. 그때 지금 국민의힘의 유승민 의원 같은 분. 예. 막 사드 자기 지역구 들어와도 된다 그랬다가 대구 공항 그 지역구잖아요. 예, 예. 욕 뒤지게 얻어먹었어요. 예. 그럴 정도로 절절하게 얘기를 했고
또 박근혜 정부가 뭐 중국하고 안면 몰수하면서 안보상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때는 마치 없으면은 곧 뭐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하더만 나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냥 빼갑니다. 그냥. 다시 양해도 들어온다는 거는 그러면 없어. 그러니까 그 계획도 그거를 없습니까? 갖다가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떤 약속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예. 그다음에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요격 미사일이 지금 제일 고갈 상태인데 이게 지금 이란전에서 소모한 거를 채우는데 미 국제전략연구센터 CSIS 보고서에 의하면 이거 최신 보고서입니다. 채우는데 4년. 네. 그 생산해 가서 그러니까 지금 채우는데 2030년까지 가야 된다. 뭐 30년까지 이야기. 가야 된다. 그러면은 공장을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공장 증설 기간만 18개월 내지 24개월.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체 연료, 모터, 특수주조, 숙련 노동자 그거 구축하는 건 별도.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데 토마호크 미사일은 그 브랜드입니까? 토마호크라는 미사일은 미국에서만 생산 가능합니까? 이건 미국만이 갖고 있는 혹시 이런 걸 미사일. 대한민국에 이제 OEM으로 뭐 주문을 하고 우리가 생산해주고 이런 건 안 됩니까? 한국에는 이제 현무 미사일이 있죠. 현무 미사일이 있는데 혹시 미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 뭐 조선산 위문학 한국이 이제 국제 경쟁이 있으니까 함정 같은 거 군함 같은 거 다 대한민국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한다는 거예요. 아직 법 개정이 안 됐어요. 그 미국의 국방수권법이라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하고 백악관이 한국, 일본하고 하겠다는 거하고 법령이 안 맞아. 네, 이게 예. 정리가 돼야 돼서 아직까지는 그 발주가 안 되고 있죠. 그럼 미사일 같은 것은 이제 OEM으로 우리나라 같은데 발주를 하고 이것도 안 되는 겁니까? 네, 전례가 없죠. 지금까지 이런 어떤 중요한 핵심 무기를 미국이 해외에 의존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을 전 세계의 뭐 예를 들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자국에 있는 생산 뭐 제조업 시설은 일종의 국가가 그냥 국방이라는 개념으로 제조업체를 계속 두면 되지 왜 이거를 지금 갑자기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생산하고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로 군수 경제가 일단은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만, 레이시언 이런 어떤 중요 방산 업체를 이제 체계 종합 업체라 그래가지고 국방부와 장기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육성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생산 라인과 연구 개발은 정부가 못합니다. 네. 이거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개발 능력과 생산 능력이 냉전 시대는 최전성기에 도달해서 아주 풍부한 무기를 제공을 했는데 지난 30년간 냉전 이후에 이걸 구조조정을 하면서 줄여오고 그다음에 무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기의 생산 가격 비중이 거의 이 가파른 곡선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이제 첨단, 더 첨단, 그걸 뛰어넘는 더 고성능. 이러다 보니까 첨단 하이테크 무기 중심으로 하고 재래식 무기는 방치되고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잠수함이나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몇 조 원씩 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싼 무기고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이런 것도 5천억, 1조는 보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거대한 레거시 플랫폼, 구형, 큰 덩어리 이렇게 어떤 위용을 보이는 이런 무기 체계에 돈이 대부분 흘러 들어가고 반면에 그 총은 그렇게 열심히 생산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총알 이건 소모품이잖아.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밀려나고 이제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많이 팔리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큰 전쟁도 없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점점 이제 줄어드는데 제조업, 조선업이 몰락할 때 이 방위산업도 그 소용도로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둘씩 이제 빼기 시작하고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이러다가 이 탈이 난 거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